죄송합니다. 다른 환자분이 더 급하십니다. 새벽 2시 응급실 간호사 지우가 VIP 환자 보호자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민준이가 결혼하겠다는. 남루한 환자복을 입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직접 변장하고 온 것이죠. 간호사 따위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30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라는 것을, 그리고 3번의 시험 끝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의 우뚝 솟은 15층 건물 대한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맨 위층 이사장실에서 김태주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3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이 병원을 30년 전 작은 의원에서 지역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1분기 매출 1,200억 원 돌파, 신관 증축 공사 최종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민준이었죠. 32살의 민준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그래, 상대는 누구지? 한지우라고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이어서 민준이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탁, 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민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졸업했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35년 전 28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수진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죠. 태준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대 이사장이었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태주는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성격 차이로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태주는 혼자였어요.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죠. 태주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똑바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용기처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태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주는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태주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간호사 유니폼에는 한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태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 자신과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태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28배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오후 2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태주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이사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35년 전 사랑을 잃고 돌아서던 그날처럼 이사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민준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겠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였죠. 만약 그 여자가 수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태주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우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10시 태주는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직접 만나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향했어요. 평소엔 들어가지도 않는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인턴 시절 입었던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를 깨냈어요.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점퍼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30년은 됐을 거야. 그 옆에 있던 낡은 바지도 깨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른 면바지였어요.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뚫릴 것 같은 운동화였죠. 태주는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점퍼를 입으니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냄새였죠. 바지는 조금 작아져서 꽉 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태준의 몸도 변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등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자신이었죠. 아직 이사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인턴이었던 김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서랍에서 지갑을 깨냈습니다. 평소 쓰던 고급 가죽 지갑이 아니라 오래된 낡은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현금도 대부분 빼냈죠. 10,000원짜리 지폐 5장만 남겨두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태주는 마지막으로 모자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였어요. 깊숙이 눌렀으니 얼굴이 반쯤 가려졌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한 걸음 떨어져서 걷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죠. 완벽해. 태주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두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쉬라고 했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오래된 차 한 대를 깨냈습니다. 15년 된 소나타였어요. 20년 전 처음 이사장이 됐을 때 샀던 차였죠. 지금은 거의 타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둔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 거칠었어요. 하지만 문제없이 움직였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만큼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태주는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태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어요.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 응급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응급실 안은 소란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운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몇 명의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태주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지우.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간호사 유니폼,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부드러운 표정. 태주는 천천히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했습니다. 나이 든 노인처럼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요. 태준이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그럴듯했어요. 지우의 표정이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검사해 봐야겠어요. 지우가 태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침대로 안내했어요.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혈압부터 재볼게요. 지우가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의 팔에 커프를 감고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지우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봤어요.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혈압은 정상이세요. 그런데 맥박이 조금 빠르네요.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1시간 전부터요. 집에서 누워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모셔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우가 당직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였어요.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일단 좀 쉬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쁘게 다른 환자에게로 갔어요. 지우가 다시 태준 곁에 왔습니다. 어르신, 약 받으시고 좀 쉬다 가세요. 혹시 보호자분은요? 혼자 살아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안쓰러워졌어요. 그럼 집에 가실 때 택시 불러드릴게요. 지금은 좀 쉬세요. 지우가 담요 하나를 가져와 태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너무나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는 다시 바쁘게 다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은 지우를 쫓고 있었어요. 지우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에게는 물을 떠다 주고 다른 환자에게는 베개를 받쳐주고 보호자에게는 설명을 해주고 그 모든 순간에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벌컥 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사람도 함께였죠.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VIP 환자였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지우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데 빨리 좀 봐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가 안내하려는데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뭐야? 이런 데서 치료받으라고. VIP 병실은 없어요. 지금 응급실이라 일반 병상만 있습니다. 검사 후에 입원하시면 VIP 병실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빨리 검사해. 기다리기 싫으니까. 지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응급 환자분들이 먼저 계셔서요. 순서대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순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이 병원 최대 후원자라고. 그런데 순서를 기다리라고. 죄송하지만 응급실에서는 응급도에 따라 치료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책임자 불러. 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 침대에 계신 분은 심근경색 의심 환자이고 저쪽 분은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부인께서는 복통이시니 응급도가 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의학적으로도 맞고 윤리적으로도 맞았습니다. 남자는 더 화를 냈지만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태준 쪽으로 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좀 시끄러웠죠? 괜찮습니다. 당신이 옳은 말을 했어요.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어르신. 그때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원칙을 지킬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째 시험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더 봐야 했죠. 태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약 타러 가야겠어요. 네, 처방전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지우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응급실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첫 번째는 합격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태주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외래였죠. 접수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맨 뒤에 섰어요. 앞에는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줄이 줄어들었어요. 드디어 태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진료가 어디세요? 정형외과요. 허리가 아파서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태준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 직원의 표정이 짜증스럽게 변했어요.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태준이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빠르게 처리했어요. 설명도 거의 없었습니다. 2층 정형외과 가세요. 태준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층에 도착했어요. 정형외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준은 번호표를 뽑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몇 명의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그 중에 지우도 있었어요. 오늘 정형외과 근무인 모양이었죠. 지우는 환자들을 부르며 진료실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태준의 번호가 불렸어요. 43번 환자분, 1번 진료실로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진료실로 걸어갔어요. 지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 저번에 응급실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그 후로 괜찮으셨어요. 지우가 태준을 알아본 것입니다. 태준은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여기 앉으세요. 지우가 진료실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이 앉자 의사가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요.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허리를 눌러보고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하고 몇 가지 동작을 시켰어요.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네요. 근데 오늘 촬영실이 고장나서 내일 오셔야 해요. 내일이요? 태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안 되겠어요. 의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통제만 드릴 테니 내일 다시 오세요. 태준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지우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내일 꼭 오셔야 해요.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치료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지우가 무언가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는 엑스레이 없이도 침으로 통증 완화 도와주시거든요. 급하실 것 같아서요. 지우가 한의원 위치를 메모해 주었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원장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 이름 말씀하시면 잘 봐주실 거예요. 태준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동해서였습니다. 지우는 자기 업무도 아닌데 환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나으셔야죠.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 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구나. 태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획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내일 정형외과에 특별 환자가 온다. VIP 대우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누구신지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준비만 해.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이었어요. 돈 많은 VIP 환자와 가난한 일반 환자. 과연 지우는 누구를
먼저 대할까요? 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다음 날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병원 정형외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획실장이 직접 나와 간호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VIP 환자 오신다. 최고급 대우 해드려. 간호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다른 간호사들과 조금 달랐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시 30분 병원 입구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50대 여자였죠.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사람도 내렸습니다. 기획실장이 황급히 달려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형외과 대기실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기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이 바로 특별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일반 환자들과 섞이지 않는 별도 공간이었죠. 한지우 간호사, 기획실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네. 지우가 대답했어요. VIP 환자 전담에 최선을 다해서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기 중인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간호사들이 보면 돼. VIP가 우선이야. 기획실장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가 특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래. 빨리 검사해줘.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진표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진표? 여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거 안 써도 되지 않아. 그냥 빨리 검사나 해. 죄송하지만 모든 환자분께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죄송합니다만 병원 규정입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획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부인. 제가 대신 작성해 드리죠. 한 간호사, 나가 있어. 지우가 나가려는데 여자가 말했어요. 아니야, 저 간호사가 해. 교육 좀 시켜야겠어. 지우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기획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지우는 다시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문진표는 환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병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병력? 내가 뭐 큰 병이라도 있어. 그냥 허리 아픈 거 검사하면 되잖아. 그래도 다른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지우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마지못해 문진표를 받았어요. 대충 몇 줄 끄적이더니 다시 던지듯 건넸습니다. 이거면 됐어. 이제 검사해. 네, 엑스레이 촬영실로 모시겠습니다. 지우가 여자를 안내하려 했어요. 그때 대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파.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밖을 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망설였어요. VIP 환자와 아픈 할아버지 사이에서.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지금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여자가 소리쳤지만 지우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가 태준에게 달려갔어요. 태준은 가슴을 짚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우는 즉시 태준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어르신, 응급실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지우가 다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휠체어 가져와요. 빨리요. 특별 진료실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도 따라 나왔어요. 한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거야? VIP 환자 두고 기획실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태준을 부축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더 급해요. 뭐? 기획실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누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저는 누가 더 아픈지가 중요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지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왔습니다. 지우가 태준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어르신, 지금 응급실로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마치 35년 전 수진의 목소리처럼.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복도. 지우가 휠체어를 밀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기획실장이 소리쳤어요. 한지우 간호사, 당장 돌아와. VIP 환자 어떡하려고.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작은 몸으로 얼마나 큰 압박을 견디고 있을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가슴 통증 호소하시고 맥박이 불규칙해요. 심전도 검사 필요합니다. 지우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의사가 즉시 검사를 시작했어요.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에요. 부정맥 증상인데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지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괜찮으신 거죠? 네, 약 처방하고 좀 쉬시면 됩니다. 의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지우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환자가 괜찮아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저기, 아까 그 일 때문에 혼날 것 같아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획실장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지금 당장 이사장실로 와. 순간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사장실, 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곳에 불려간다는 건 큰일이 났다는 뜻이었죠. 알겠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편히 쉬세요. 저는 다녀올게요. 지우가 기획실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내가 만든 상황이야. 저 아이가 내 시험 때문에 공경에 처한 거야. 태준은 황급히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숨겨뒀던 고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초라한 노인에서 당당한 이사장으로 변신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기획실장의 목소리였어요. VIP 환자 두고 일반 환자 먼저 봤다며.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더 위급했어요. 지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급해. 심전도 검사 결과 봤어. 별거 아니더만. 그냥 과로래. 그건 검사 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엔 정말 위급해 보였어요. 변명하지 마. VIP 환자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병원 후원 끊겠다고 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시험도 끝나고 진실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마지막 시험까지 끝나면 그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태주는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한 달 정직이야. 기획실장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정직이요. 그래,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정직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환자를 위해 행동했어요. 그게 문제야. 병원은 환자만 보는 곳이 아니야. 후원자도 이미지도 중요해. 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환자는 돈으로 나뉘나요? 돈 많은 환자가 중요하고 가난한 환자는 뒷전인가요? 기획실장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인사팀의 정직 처리 올리겠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시험을 만든 게 아닌데. 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태주는 재빨리 구석에 숨었습니다. 지우가 지나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태주는 다시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획실장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이 이사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 무슨 일이지? 아, VIP 환자 건 때문에
간호사 한 명을 징계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데? 한지우라는 간호사입니다. VIP 환자보다 일반 환자를 먼저 봐서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그 일반 환자 상태는 어땠는데? 부정맥이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획실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정맥이 큰 문제가 아니라니. 심장 문제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징계 절차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안도하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작은 점 같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 하지만 병원은 그들을 돈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태주는 자신이 만든 이 시스템이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병원을 키우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환자가 아니라 돈을 먼저 보게 된 건.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한지우 간호사 징계건 보류해.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겠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죠. 과연 지우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좌절하고 말까요? 그날 저녁 7시, 태주는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병원이 보였습니다. 저녁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간호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보였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따라 걸었어요. 지우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태준도 같은 정류장에 섰습니다. 지우와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지우가 먼저 탔어요. 태준도 뒤따라 탔습니다. 지우는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중간쯤에 앉아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30분쯤 지나 지우가 내렸습니다. 태준도 따라 내렸어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지우. 태준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지우가 한 작은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1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였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지우야, 왔구나.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까까지 울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근데 지우야,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지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몇 시에 가세요? 아침 9시. 알겠어요. 제가 8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고맙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도 할머니 손을 감싸 쥐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 일로 힘들어도 남을 돕는구나. 정직 처분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일 아침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고 할머니가 들어가고 지우도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작은 창문으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다시 떨렸어요. 이번엔 소리도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태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돌려 떠나려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환자를 지킨 건 맞는 일이야. 지우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해. 내일도 모레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 태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야. 정말로 진짜 의료인이야. 돈도 명예도 안전도 포기하면서 환자를 지키는. 태주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험을 하겠어. 그리고 그게 끝나면 모든 걸 바로잡겠어. 저 아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태주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빌라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3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지우는 이웃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지우가 할머니 팔을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혼자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둘은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지우가 접수를 도와드리고 대기실까지 모셨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근데 지우야, 너 오늘 근무 아니야. 네,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나 때문에? 할머니는 혼자 오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제의 눈물이 숨어 있었어요. 태주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저 아이는 변하지 않는구나. 자기 일로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10분 후 이사장실. 기획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앉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기획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한지우 간호사건 보고받았네. 네, 처리했습니다. 태주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응급실에 온 가슴 통증 환자 말일세. 네. 그 환자 차트 가져왔나? 기획실장이 당황했습니다. 차트요. 왜 그걸 가져와? 지금 당장. 기획실장이 황급히 나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차트를 펼쳤어요. 심전도 결과를 보고 혈압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자네 의학 지식이 있나?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부정맥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 기획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이 환자는 심방세동 초기 증상이 있었어. 방치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네. 태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한지우 간호사가 빠르게 대응해서 큰 문제를 막은 거야. 기획실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자네가 몰라서 제대로 된 간호사를 징계한 거지. 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사람들이 보이나? 네. 모두 환자야. 우리 병원을 믿고 오는 사람들.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은 환자라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들을 돈으로 나눴어. VIP가 중요하고 일반 환자는 뒷전이라고. 죄송합니다. 한지우 간호사 정직 처분 즉시 취소하게. 네. 그리고 자네가 사과해. 그 간호사한테 직접. 기획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래, 자네가 잘못 판단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기획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게. 기획실장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같은 시각 1층 대기실. 지우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한지우 간호사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이 서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좀. 지우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응, 다녀와. 지우가 일어나 기획실장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갔어요. 기획실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순간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어제 그 환자분 실제로 위급한 상태였어요. 당신이 빠르게 대응해서 큰일을 막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직 처분도 취소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획실장이 떠나고 지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울컥하는 감정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받은 거였어요.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오후 2시 태주는 다시 낡은 옷으로 변장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병원 1층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지우가 보였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약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약국 앞에서 기다리는 지우와 할머니.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리고 지우 옆에서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쿵. 어르신. 지우가 재빨리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즉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이분 좀 봐야겠어요. 응, 그래. 지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119번 좀 불러주세요. 지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눕혔어요. 기도를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어르신, 들리세요? 눈 뜨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연기를 계속했어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없고 호흡은 있어요. 지우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들것에 옮겼어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지우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불렀어요. 지우야. 지우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약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집에 가기 힘든 상태였죠. 지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쓰러진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둘 다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같이 가시나요? 지우는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분은 구급대원분들이 계시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모셔야 할 분이 있어서요. 지우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태주는 들것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태준을 검사했어요. 이상하네요.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요.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가 어디죠? 어르신, 병원이세요. 쓰러지셨어요. 아, 그랬군요. 괜찮습니다. 좀 어지러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쉬다 가세요. 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겼어요. 그리고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변장을 풀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 김태준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시험이 끝났어. 그리고 그 아이는 완벽하게 통과했어.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아버지가 먼저 전화한 것이었죠. 민준아. 네. 내일 저녁 지우 씨를 데려와. 상견례를 하자.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에서였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전화를 끊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겠지. 그리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태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지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수진의 사진도 꺼냈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봤지? 이 아이가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우리 민준이가 지우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나도 그들을 지킬 거야. 태준은 두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풀리는 후회였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행복이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앞에서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옆에 선 민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으니까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죠.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였어요.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지우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아, 지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환자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민준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김태준. 순간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응급실에 왔던 가슴 통증 환자, 정형외과에 왔던 허리 아픈 노인, 로비에서 쓰러졌던 할아버지, 모두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앉으세요.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죠. 태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태준이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지우가 직접 써서 준 한의원 주소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태준이 메모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에게 걸어왔어요. 당신은 쓰러진 환자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가 기다려도 위급한 환자를 먼저 봤죠.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도 이웃을 돕고 쓰러진 낯선 노인보다 약한 할머니를 먼저 챙겼어요. 태주는 지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간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지우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태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사장님, 제발. 지우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환자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합니다.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우는 태준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개 드세요, 제발.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태준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지우도 태준을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지우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태준은 지우를 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자 비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죠. 태준은 팔찌를 꺼내 지우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지우는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로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VIP든 일반 환자든 응급도에 따라서만 치료 순서를 정하기로 했어요.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자문위원으로 당신을 임명하고 싶습니다. 저요. 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너무 과분한데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할.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과 지우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다시 웃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태준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닫힌 문 하나가 열리자 온 가족의 계절이 따스하게 바뀌었습니다. 밤 9시 레스토랑을 나서는 세 사람의 모습. 태준이 중간에 서고 양옆에 민준과 지우가 서 있었어요. 태준은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어요. 아버지, 민준이 불렀습니다. 응, 사랑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35년 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살았던 35년. 하지만 오늘 밤 그 벽이 무너졌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봄밤 거리를 걸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지? 태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행복해질 거야. 내가 바랐던 것처럼.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 밤 태준은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따뜻한 봄날의 꿈만 꾸었습니다. 한 달 후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한대학교 병원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무대 위에 태준이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병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 모든 환자는 응급도에 따라서만 치료 순서가 정해집니다. VIP든 일반 환자든 차별 없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박수가 컸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자문위원을 소개합니다. 태준이 손짓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지우가 걸어 나왔어요. 단정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간호사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씩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환자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지우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모든 환자는 소중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태준도 박수를 치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저 아이가 이 병원을 바꾸고 있구나. 무대를 내려온 지우에게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선배 간호사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말 못했던 걸 내가 해줬어.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씩 다가와 안았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때 기획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한간호사, 지우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기획실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기획실장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배워야겠어요. 당신한테 고맙습니다. 지우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태준의 이사장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바쁘세요. 아니야, 들어와. 민준이 소파에 앉았어요. 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를 받아주시고 병원까지 바꿔주시고.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희 덕분에 내가 배웠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전 내가 놓친 걸 너는 잡았구나.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세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행복하다. 정말로.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오랜만에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6시, 병원 옥상 정원, 지우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지우는 손목에 빛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태준이 지우 옆에 섰습니다. 네, 꿈만 같아서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태준은 노을을 바라봤어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봤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아버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태준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그냥 당신답게 살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태준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다독이듯이.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네, 아버님.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따뜻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대학교 병원 앞 작은 공원. 하늘은 맑았고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태준과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웃었어요. 그럼요, 행복하니까요. 태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가 궁금한 표로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태준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첫사랑이에요. 수진이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5년 전 아버지 반대로 헤어졌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후회하며 살았어요. 사랑보다 체면을 택한 것을. 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나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뭔지.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민준이도 행복하게 해줬고요. 태준이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박물관에 보내려고 해요. 왜요? 이제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으려고요. 앞을 보고 살려고요.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민준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요. 지우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딸. 두 사람은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뒤에 할머니도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이웃 할머니였죠. 할머니도 오셨네요. 지우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모셔왔어요. 아버지랑 지우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우리 지우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딸처럼 아낄게요. 태준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식구는 벤치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깨달았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명예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민준과 지우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었습니다. 아버님, 곧 식사 준비될 거예요. 지우도 밝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후회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감사함만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보내준 것 같아. 우리 지우를. 태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태준은 봄날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민준과 지우가 양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태준아.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태준을 감싸 안았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도, 닫혀있던 마음도, 오래 기다렸던 행복도, 그렇게 태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